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팀의 김진주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진입형 성장형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개선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앞쪽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는 91년도에 설립되어서 1995년에 처음으로 NGO 지원 사업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진입 성장 전략형의 사업의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고요. 2023년에는 체제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선 사항을 수립을 해서 2024년부터 저희가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설립 이래 대한민국 대표 개발협력 기관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미션과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5가지 5P, 이 가치를 기반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사업은 총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시민사회협력 사업은 주요 모달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총 6개 분야를 포함해서 기타 영역을 아울렀을 때 공공행정이 가장 지원 규모가 높았고요.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지원 규모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 순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시민사회 협력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 NGO, 학계 등 다양한 협력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의 정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단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파트너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그 사업의 핵심 목표를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권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걸로 명확히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개발도상국 현지 지역사회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민사회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업은 사업의 기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업의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진입 기관들을 위해서 진입형 파트너십, 그리고 1회 이상 사업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성장형 파트너십을 4개 분야, 주제별 사업의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형 사업은 연 최대 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1회 공모 선정 시에 2년, 그리고 지속사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6년입니다. 코이카 사업 경험이 없거나 적은 기관이지만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이카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진입 단계의 사업입니다. 성장형 사업은 연 최대 7억이고 지속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9년입니다. 코이카 사업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민간 전문성 및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연 최대 20억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속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5년까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 시민사회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시민사회 기여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 대상인 사업이 바로 진입형과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인데요. 진입형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이카 사업 경험이 없는 경우, 민간협력 사업 경험이 없는 경우 진입 사업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수행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기관, 즉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또는 코이카 혁신개발협력 프로그램, 코이카 인도적 지원협력 프로그램,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을 1회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라면 성장형 사업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공모에 관련된 정보는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운데 사업 참여에서 기관 공모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상단의 메뉴에서 국민 참여 일자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시민사회 협력 탭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이런 식으로 게시가 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약 2주 뒤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어떤 양식을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게시물을 띄울 예정이니까요. 이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저희 공모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준비하시고 올해 사업을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지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사업은 저희가 사업의 현장성 제고가 중점이었습니다. 저희가 131개의 제안서를 접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거는 41건이었고 그중에 후보를 31건, 예비를 5건 선정했습니다. 전년 24년과 대비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수가 50건에서 31건으로 감소했고 그러나 사업당 연간 예상 규모는 거의 2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사업당 예상이 증가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략형 사업을 선정하는 해였기 때문에 사업 개수가 감소했지만 지난 5개년의 저희 선정 규모를 보시면 30개 정도 건으로 2024년이 좀 유독 높았던 해인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표인데요. 총 131건이 접수되었고 서명과 면접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 진입 6건, 성장 25건이라는 31건의 사업이 후보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저희가 총 58%, 의무화된 체제비를 제외하더라도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정규 분포는 저희 면접 대상이었던 94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그 가장 높은 점을 가운데 점으로 해서 보시면은 우측의 면적이 훨씬 더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평균선과 합격선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점도 인지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저희 파트너들이 제안한 파트너들의 면접 심사 결과가 상당히 우측 상향돼 있다, 우상향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사업의 평균은 79.3점이었지만 저희의 합격선은 81.8점이었고 선정된 후보 사업의 평균은 83.7점이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좀 당락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이 많이 상향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선정 양상을 보시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한 것처럼 각 분야들의 접수된 사업 수도 비슷하고 선정된 수도 굉장히 유사한 수준입니다. 분야 간 비교를 해보더라도 경쟁률이 4대1 또는 5대1 수준으로 그 차이가 전혀 유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선정과 접수는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특이점을 보시면 교육의 경우는 인재 양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고 보건 사업은 저희 전통적인 식수위생인 워시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특이사항은 1차 의료와 같은 비전염성 질환, 1차 의료라든지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의 경우는 생산성 가치 사슬 강화 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었고요. 다분야의 경우는 작년의 경우에는 젠더 사업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지금 선정된 후보 사업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2025년 공모 접수 결과도 그리고 2025년 코이카 시민사업의 전체 사업의 양상과도 거의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권역별 분표를 보시면은 아프리카 5개국 15건, 아시아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9개국 15건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남미국은 1개국 1건이었습니다. 공모 제한 기간의 특성별 분포를 보시면 인큐베이팅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는 서면 심사 통과율은 높았으나 면접 시 다수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기관도 마찬가지로 서면 심사 통과율은 높았지만 면접 시 다수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와 기존 기관의 면접 심사 결과를 비교를 할 때도 그 점수 수준이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래서 신규 기관이라고 못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의 경우도 저희가 장려를 통해서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지만 4배 증가했고 선정 규모도 유사했습니다. 다만 서면 심사 통과율이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면접 시 다수 미선정되었습니다.
지방 소재의 기관이 제안한 사업을 들여다보았더니 비수도권 지방대학이 67%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년 대비 대학 제안 사업의 선정 비율이 증가를 했고 INGO 제안 사업의 선정 비율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첫 번째 시사점이 바로 단위 사업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성과 확대가 기대되는 점입니다. 전년 대비 저희 코이카의 분담금이 58% 증가를 했고 선정 건수도 5개년 평균과 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예산 증가 비율은 14.5%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율은 58%로 단위 사업의 예산이 확실히 확대된 걸 인지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규모 있는 사업을 통해서 질적 성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사업의 특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앞서 파이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아프리카는 농어촌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고 아시아 쪽은 교육 사업이 상대적으로 다수였습니다. 권역별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수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소시엄 사업의 형성의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접수는 확실히 4배가 증가했는데 면접 통과율은 18%, 전년과 유사 수준이었습니다. 면접 단계에서 차별하는 가치나 실행력 입증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은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신규와 기존 기관의 역량 차이가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사 점수 분포가 우측으로 편향돼 있었고 평균선도 합격선과 가까웠습니다. 전반적인 역량이 상향 편준화되었지만 다만 하위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역량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INGO와 대학의 참여 확대입니다. 한국은 이제 기금 조성력이 강화된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지부를 개설한 INGO가 증가를 하면서 INGO의 지원 사업이 늘어나면서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경쟁 및 그리고 대학의 경우는 국제화 경쟁이나 재정 확보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활동이 이렇게 사업 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론적 역량이 높은 대학이 인큐베이팅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통해서 현장의 실천적 역량이 보완이 되면서 대학이 상대적으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저희 올해의 시민사업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현장성 키워드는 지속됩니다. 현지 기반의 조직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개도국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자생적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기조는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전문성 및 기여 영역의 확장입니다. 포용적 개발 협력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 권리 강화 사업에 시민사회 전문성 투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모와 관련된 각종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세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선사항 첫 번째로는 현지 파트너의 협업 필수화가 작년에 있었던 주요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현장 파트너와의 협업 규모 파악을 통한 현장성 관리 강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산 산출 내역서를 작성을 하실 때 그 예산 내역 끝에 란에 현지 파트너 협업비를 구분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되어 있는 6가지 현지 파트너 협업비란 현지 파트너 협력 활동 중에 사업 활동 위탁도 있을 수 있고요. 역량 강화, 그들로부터의 자문 및 기술 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 활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셔서 편성된 예산에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지 파트너 기관에서 현지 지분은 현지 파트너 범주에서 제외되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두 번째가 바로 숙련된 우량 현지 CSO 또는 전문가 참여에 대한 중점 검토입니다. 지금 USAID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83% 규모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는 지금 역량 있는 그리고 신규 기회를 모색 중인 다양한 역량 있는 조직 및 전문가가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을 전문가로 들여서 사업의 주요 추진 동력으로 제안된 경우에 저희가 심사 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안서에는 사업 근거 부분, 사업 운영 조직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심사 항목에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 세 번째는 현지 파트너의 역량 강화 활동 중점 검토입니다. 저희가 공모 안내서를 통해서도 사업비 5% 이내에서 수행 인력 역량 강화 비용을 편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심사 항목인 지속 가능성에서 평가를 할 텐데요. 제안서에 그 내용을 잘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지 파트너의 역량 강화가 좀 다소 모호해서 제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현지 파트너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시면 CSO의 역량의 범위는 지역사회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보유해야 되고 사업의 우수 사례나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전략 수립이 가능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역량을 갖추며 이런 등등등 그들의 역량의 범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협력하려는 이 파트너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내가 진단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자료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진단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크레디빌리티 부분을 약간 발췌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크라이테리아 외에도 법적 지위, 신뢰성, 조직의 미션 및 체계 등등 총 8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들의 역량을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역량을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시오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맺었던 파트너라도 아니면 앞으로 맺을 파트너에 대해서도 이런 역량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역량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심사 기준을 저희가 올해 정교화했습니다. 그 세부 첫 번째로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이행성 가능성 중심으로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우리 사업에는 사실 크게 필수적이지 않은 코이카 CP라든지 CPS의 부합도를 올해는 제외를 하였고요.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 항목을 재편하고 배점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판단 근거인 예산 편성 주요 근거를 제안서 내에 작성하시도록 안내를 저희가 나갈 예정입니다. 유사 또는 모델 사업의 주요 성과에 달성된 총 예산, 그리고 그 총 예산에서 수혜자 한 명당의 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모델이 된 사업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지를 제안서 내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공모 안내서와 제안서 양식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두 번째는 사업 유형간 가점 배정 기준의 균형적인 조정을 통해서 사업 유형간 평가 기준의 정합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서비스 증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제안형 사업 추진입니다. 자율 제안의 기존 주제별 프로그램 외에 저희가 장애나 소수민족, 극빈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코이카 사무소가 컨셉트를 제안을 하고 시민사회가 전략 구성 및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형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세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명성 향상을 위한 심사 결과 공유 제도 개선입니다. 저희가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를 정하고 또 절차를 일원화 했는데요. 합격 여부에서부터 최종 점수까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산재된 과거에는 전화도 주시고 이메일도 주시고 했지만 이번에는 고객의 소리 VOC로 일원화되었으니 이 루트를 통해서 심사 결과를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뭐 공개되지만 추후 이제 심사 결과라든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등등등의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5년 공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공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참여 이해도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사업 참여 희망기관 대상의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선정 전에 저희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분야별 컨설팅, 1:1 컨설팅 외에도 제안서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사업기획 컨설팅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된 후에도 이런 그 사업 참여를 희망을 하는 이런 진입 그 참여 희망 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영 사이클에 대해서도 선정된 뒤에도 저희가 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대학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맞춤형 공모 안내를 추진합니다. 올해는 아마 느끼셨을 테지만 평년 대비해서 3개월 빠르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해 계획이 돼서 미리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 안내서도 지금 받으셔서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용어집도 넣고 문서 양식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저희 시민팀 직원들이 굉장히 밤새가면서 많이 수고한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모 안내서 개정본을 잘 활용하셔서 제안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시민단체 사회경제조직 포함해서 이와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모 안내서에 있으니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모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교육, 보건, 농어촌 개발 다 분야입니다. 그 사회연대 경제 모델은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25년도에 저희 통합방침과 동일하게 사업의 속성에 맞추어 적합한 4개 분야에서 제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국가는 외교부 고시 적색 및 흑색 지역을 대상을 제외는 하고 OECD 다크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추진 방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8:2 매칭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비수도권 소재 기관, 장애 당사자 기관, 장애 특정적 사업을 제안한 사업, 그리고 국내 컨소시엄 내 중소형 기관이 포함되었을 경우 저희가 9:1로 매칭 비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형은 최대 2년간 사업을 1회 선정될 때 하실 수 있고 코이카 분담금은 최대 3억 원이고요. 성장형 사업은 최대 3년간 1회 선정됐을 때 할 수 있고 분담금은 최대 7억 원, 대학 및 연구단체는 5억 원입니다. 제한 가능 사업 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규 파트너일 경우 진입형 사업 최대 2건 지원하실 수 있지만 기존 파트너라면 진입 성장형 통합해서 최대 3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 기관이 단독 참여 시의 상한 기준이고 컨소시엄 사업으로 제안을 하실 경우는 이 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형 사업 참여 기간은 성장형만 최대 3건 가능하니 진입형 사업 공모 참여가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 서면, 면접이 있고요. 사전 심사를 통과한 경우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서면 심사,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하고 지속 사업인 경우 서면 심사가 생략이 되지만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파트너 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도 있지만 플러스 코이카 사무소의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층 심의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고요. 선정 기준은 심사위원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각 단계를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심사를 통과한 사업 중에서 저희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요. 선정된 사업은 후보 사업으로 관리되지만 2026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2026년 사업은 약 24건에서 35건 정도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사전 질의를 주신 데에도 또 평소에도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의 속성에 맞는 분야에 맞춰 지원을 해주세요. 저희가 분야별 그 접수와 선정 결과를 공개해드린 이유는
분야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업이 분명 농어촌 개발인데도 다분야로 지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업이 분명 지금 보건 사업인데도 또 다분야로 지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업의 속성에 맞춰서 잘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저희가 실행협의 기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저희는 3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걸 권고드려요. 그래야지 실행협의 과정 중에서도 예산 변경 작업이 좀 번거로운데 그걸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사는 사업 선정 기준인 심사 항목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다분야라서 뭐 어디에 중점을 둔다든지 보건 교육에 따라서 중점을 두냐는 분야 없습니다. 저희는 공모 안내서에 있는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실행협의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제안서를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저희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파트너와 코이카의 협의에 따라서 제안서는 약정 전에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 실행협의도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의 일정이 끝나고 난 뒤에는 5월 27일과 29일에 걸쳐서 1대1 온라인 컨설팅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컨셉 페이퍼를 작성을 하시고 사전 질의를 등록하셔야 이 절차를 완수를 하셔야 1대1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받으셨던 그 이벤터스 링크를 통해서 요 관련 안내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달 되면서 공모 제안서 접수가 시작되고 8, 9월에 저희 서면 면접 심사되고 10월에는 저희가 면접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11월, 12월에 거쳐 실행계획 수립 협의하고 2026년 1분기에는 약정 체계로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26년도 공모 방향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